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원희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 초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명의 초청 대상 후보자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입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이기영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공통질문을 사회자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본 후 개별 질문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시민 추천 의제에 의한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이어서 자유주제로 상대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자 공통질문에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 앞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10초 전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끄집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허위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후보자 자신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 그리고 시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 내지 당위성에 대해서 시작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라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성시장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보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정지되고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들은 코로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국민 여러분과 안성 시민을 믿고 코로나19 전쟁의 최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 경제 위기에 노출된 시민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저 김보라 역시 이미 발표한 코로나 추경안을 보다 확대해 시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로서 기필코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성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안성이 미래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주저앉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안성시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안성시 혼자서 해결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와 협력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 김보라는 방향을 잃고 좌충우돌하는 안성시를 바로잡고 시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이끌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도덕성, 정책 능력, 행정력 등 모든 면에서 안성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과 탄탄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여당 후보 저 김보라만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안성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찬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영찬 후보 인사 올리겠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때문에 얼마나 상심이 크시고 근심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시국에서 벗어나
모두가 안정된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그리고 각자의 생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겪는 고통을 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2년간 안성의 시장의 공백으로 인한 지역 경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책과 방향이 정기장 상태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암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기에 저 이영찬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이 눈과 발이 되어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부지런한 이영찬이 안성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안성시장 후보 부지런한 이영찬을 적극 지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기영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한 안성시장 후보 무소속 기호 7번 이기영입니다. 지금까지 안성시장을 심있다고 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제 안성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당이 아닌 지도자의 인성과 도덕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편 반쪽짜리 정당 정치 폐해를 안성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안성이 더 이상 정치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시장 선거는 재선거입니다. 재선거의 원인은 인물보다는 정당에 투표를 하다 보니 정과나 행정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안성시장 재선거는 시민들이 인물 검증을 꼼꼼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깨끗하고 정직한 시장 후보 이기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현재 민주당 시장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고 미통당 시장 후보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입니다. 안성시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맡기고 안성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후보들이 안성을 위해 일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성 시민들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이기영, 똑똑한 이기영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임기 2년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후보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 진짜 안성 사람, 이기영은 당선 즉시 안성시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장 후보 이기영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운 안성, 젊은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통 질문의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공통 질문 첫 번째 주제는 안성시의 인구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장기간 인구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와중에 노인 인구층의 증가, 1인 가구 증가, 공도업으로의 인구 집중 등 다양한 인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성의 인구 문제에 대한 후보님들의 견해와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먼저 이영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를 통한 발전을 꾀할 것인지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은 첫 번째 정책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 SK 하이닉스 클리스터와 평택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반도체 전후 공정을 담당하는 1, 2차 밴드의 협력 일치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 후 안성 시민의 고유율을 높일 것입니다. 세 번째, 출생 장려금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현재 안성에서 진행 중인 장려금은 둘째부터 50만 원 지급하고 셋째 200만 원, 넷째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첫째는 100만 원을, 둘째는 200만 원을, 셋째는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은 관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지원을 할 것입니다. 출산 향상을 위한 출산정책 TF 틈을 발족하겠습니다. 기타 주거 환경 개선과 교육 환경을 대폭 정비하여 교육도시 안성의 이미지를 확립시켜 외부의 인재를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기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처럼 간단한 문제는 없습니다. 와서 살만하면 사는 것이고 살만하지 못하면 빠져나갑니다. 지금 안성은 없어지게 될 준소멸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인구 3만 명만 줄었어도 국회의원 지역구가 없어져 평택이랑 합칠 뻔했습니다. 안성은 살기 어렵고 살기 불편하고 그리고 일자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올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어야 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제가 평택 스타필드 반대 대책위와 토론하면서 이끌어낸 안성 스타필드 같이 쇼핑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집사람에게 안성으로 일하러 간다고 했더니 이혼하고 하라고 한답니다. 일자리 때문에 오는 분들은 기러기 아빠로 혼자 살기에 삶의 질은 최악입니다. 인구가 늘려면 일자리라고 하는데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살만한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안성을 암이 생길 것 같은 도시 암성이라 부르며 졸업 때만을 기다린답니다. 청년들이 눈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삶을 즐길 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만들면 청년들이 늘고 인구가 늘 것입니다. 이기영이 양질 일자리와 살만한 정주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네, 김보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로 보시는 것처럼 안성의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인근 도시에 비해서 정체되어 있던 걸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정체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이동이 심한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관련돼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안성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함께 발맞춰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성을 떠나는 인구들, 특히 젊은 층들의 안성을 떠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안성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일자리, 그 다음에 주민 편의, 하나의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가 1조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시 행정이 다 인구 대책입니다. 우리 안성이 떠나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 이웃에 있는 도시에서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인구는 늘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은 바로 안성을 발전시키는 우리 안성시의 모든 행정이 인구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안성시의 육성 대상 주력 산업입니다. 안성시는 육성 중인 주력 산업이 없어 수도권에 위치한 도농 복합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육성 대상 주력 산업 분야와 그 이유, 해당 주력 산업이 안성시에 미칠 상승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기영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성을 서비스 산업과 반도체 관련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이미 시민들이 관광 레저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2년 전부터 핵심 공약으로 안성을 레저 스포츠 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안성이 살려면 돈은 평택이나 천안 등 다른 곳에서 벌고 소비는 안성에서 이루어져야, 즉 소비도시가 되어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레저 스포츠 테마파크를 설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은 평택을 바라보면 도시이고 평택을 등지면 정원입니다. 또한 안성과 용인 경계에 하이닉스 배후단지를 만들어 반도체 생산 관련 업종과 반도체를 이용한 다양한 첨단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일자리인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안성의 특성에 맞게 안성의 자연을 지키고 안성의 미래 산업과 미래 먹거리 청사진을 민관 전문가와 함께 총체적으로 충분한 수기를 거쳐 시민들이 동의를 구한 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성을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 공약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도 100만 평 규모의 반도체 배후 산단을 조성해서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걸 주력 산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에 보시는 것처럼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천의 하이닉스, 평택의 고덕산단, 삼성, 그리고 화성의 LG 디지털 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60%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에 30%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안성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배치되어 있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한국 폴리텍 캠퍼스, 안성 캠퍼스를 반도체 융합 캠퍼스로 만들어서 1년에 6천 명 가량의 반도체 인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안성이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이 좌우와 상하를 연결할 수 있는 반도체 배후 산단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안성에게 왔습니다. 이제는 안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 관련된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협력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안성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당 시장이 아니라 여당 시장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네, 자 이영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한 제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안성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농축산업은 실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육성대상 주력 산업에서의 농축산 산업의 정책으로 농축산 산업의 공익적 기능 및 기능성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범위와 후계농 차원과 연계한 농업, 축산, 임업 등 종사자들의 육성을 위한 특별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원연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아시다시피 경제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나 장애인, 고령 퇴직자, 그리고 어르신들을 아우르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한 번 더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안성시 관내 도농강 교육 기반 시설 불균형 문제입니다. 안성시는 관내 농촌 지역은 학교들이 통폐합되는 반면 도서 지역은 학교 수가 부족해서 교육 기반 시설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안성시의 교육 기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김보라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안성시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도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만 지어지고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균형이 맞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공도지역이나 동지역은 아동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면지역은 아동인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침이라고 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안성은 학교 총량이 묶여 있어서 신설학교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도지역은 학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면지역은 소규모 학교들이 통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도지역의 단설 유치원 신설 및 초중등학교 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시내권 아양지구의 경우도 백성초등학교가 이전했지만 중고등학교의 신설이나 대체 이전의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성초등학교 이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 오면서 이전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와 시의 행정 그리고 교육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본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과
교육청의 협조 속에서 새로운 교육 기반 시설들이 신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통폐합되는 소규모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교육 환경은 거주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촌이 열악한 교육 환경의 요인으로는 첫째, 인구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증가입니다. 둘째는 교원 수 감소 등으로 학교 교육의 운영 및 수업 진행이 원하지 못한 환경. 셋째는 교육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의 환경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이 불안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마을교육 공동체와 같은 노력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는 관내 도농간 교육 기반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필요한 기반 시설 및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유명 강사 및 농촌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의 교육 내용을 화상 강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있고,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실제 교육은 이제 교육청과 학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고 시장은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 설립도 교육장, 교육감의 권한이고 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은 안성의 교육 수준이 인근 도시들보다 앞서야 정주 여건이 좋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인구 감소 속에 대부분의 면 단위 출생 아동 수가 10명 미만으로 시골 학교와 도시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1년에 2명만 태어난 면도 있습니다. 즉 소수 학생들과 도심권의 다수 학생들 간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골의 경우 버스 수요가 없어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니기에 부모의 차가 있어야 가능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하굣 시간에 시내버스가 없어 불편한 시골에 거주한 학생들에게 1,000원 택시를 시행하여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처럼 추가 비용은 안성시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골 학교의 장점을 살려서 전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도 서운면 현매초 전교생 90명밖에 안 되는 6학급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없이 컴퓨터, 영어 등을 배워 현재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론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후보자가 공약을 2분 동안 발표하고 나면 상대 후보자들의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공약 발표하실 때 잘 들으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영찬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공약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여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신규 기업이 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제가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는 농축산 유통공사의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자의 수익을 보존하여 농축산인들이 생산에만 전념함으로써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축산물의 고정단가를 통하여 생산자에게 사전 판로를 확보하고 인근 도시로의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망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농축산물이 해외 인지도 상승에 따라 동남아 및 외국으로의 수출 판로를 위한 시정 내 수출팀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구 증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외 지급은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을 지급하여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다른 두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기영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여기 안 나온 거 공약집에 관련된 것도 질문이 되나요? 받으시겠습니까? 이 토론회는 실제로 공약집에 관련된 것까지 다 되고 있어서 그것도 여쭤보는 것도 이제 가능한 생각을 합니다. 이영천 후보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주장하고 계시죠? 네. 완전공영제는 사실은 시에서 버스 노선을 전부를 사는 거거든요. 네. 막대인 사안으로. 네,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일단 의도를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 제가 시의원이 있을 때 안성시에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시정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백성운수 직원분들의 그 아침 인사를 갔었는데 진짜 모든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거기에 어떤 자식들이 참 아버님들의 그 근무의 열악한 여건을 보았을 때 아마 그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안군이 지금 완전 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자식들의 걱정 또 버스 기사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버스 준공영제보다는 완전 공영제가 낫다고 생각을 하여 완전 공영제를 공약에 넣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대답이 되었는지요? 네. 자, 이번에는 김보라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10대 약속을 얘기하셨는데 거기 보면 재정 자립도 33.7%에서 50%로 확대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2년 임기 동안에 이게 가능하실지가 궁금하고요. 사실은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세수가 확대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보조금이 감소하면 재정 자립도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막연히 높게 2년 동안 한다는 게 과연 안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김보라 후보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거의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인 안성 자립도는 33.7%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도를 50%로 상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급작스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성에 수많은 기업들이 본사가 안성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본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안성시의 본사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유치를 하였을 때 부가가치 및 다른 세수가 제가 알기로다가는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을 위해서 제가 그 공약을 만들었고요. 세일즈 시장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안성 시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자립도 50% 달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기영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다른 두 후보가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이기영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안성시장 후보 이기영입니다. 지난 시장 선거는 민주당으로 시장을 뽑았지만 선거 과정부터 불법이 자행되고 40억 원을 수의 계약해주는 등 온갖 행정에 편법이 동원돼 안성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적어도 이번 시장 선거만큼은 양당을 혼내주고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2년 임기의 시장 선거에 수백 가지 공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 당선되자마자 대부분의 공약을 폐기한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표를 받자고 이권단체의 요구를 모두
공약에 넣어 당선만 되자는 후보, 법과 행정으로 안 되는 일을 시민들이 구별하기 힘들다고 공약집에 뻔뻔스럽게 올려놓는 후보에게 안성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경은 2년 임기에 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중앙당 눈치나 보고 줄서기 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벌써 양당으로 편을 갈라서 줄서기 하는 이권에 눈먼 사람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힘 있는 정당 시장이란 말은 거짓말입니다. 시장의 힘은 시민의 지지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은 정권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소속이라고 힘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진정성을 가진 사람, 이경이 바로 강력하고 힘 있는 시장 후보입니다. 저는 레저 스포츠 테마파크 안성, 첨단도시 안성, 교통중심 안성, 한경대 수의대 간호대 유치, 안성 상공인 살리기 조례 제정, 행정서비스 강화, 젊은 도시 안성, 일자리 안성, 안성 도시개발공사, 생태관광도시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개별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보라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경 후보님 공약직을 살펴보면 여성이나 교육, 보육, 어르신 관련 안성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약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공약들을 안 만드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 관련, 어르신 관련, 그리고 보육 관련된 공약들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성 시장이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보육, 교육, 노인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의한 후에 다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영찬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강국공사는 안성자재를 사용하고 안성시 공사는 안성시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건축 및 건설 자재는 다양한 품목들이 있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제품이 허다합니다. 관내 중장비 중 사용 빈도가 적은 중장비는 관내 업체가 임대를 통해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보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찬 후보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안성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톨 공사를 했는데 아톨 9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안성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됐습니까? 이제는 관급 공사를 할 때는 안성의 자재 구매를 높이고 그리고 안성 시민들이 고용률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삶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안성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김보라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토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안성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선 직시 5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을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안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평 규모의 반도체 배후 산단을 조성하고 폴리텍 대학 반도체 캠퍼스와 연계한 산학 협력을 안성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근 도시와의 노선 확대, 배차 간격 축소, 심야버스 확대 등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안성 시내는 물론 시외를 언제든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성시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고 시민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부가효과로 4인 가족 기준 매달 10만 원 내에 통신비 부담을 줄여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도읍의 문화복지 복합시설인 시민청을 건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원도심에 혁신의 날개를 달아 사람이 넘쳐나도록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 및 각종 행정 지원이 가능하고 중앙정부 연구소 유치 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 발전의 새로운 상상력,
호수 관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시장 취임 직후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단을 발족해 금강, 마둔, 용설, 고삼, 청령 등 호수관광 벨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제 개별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영찬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부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안성은 공도, 읍가, 시내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중심 우선 구축 후 면 단위 중기 구축은 현재도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정보 취득의 불균형이 가득이나 심한 상태입니다. 더 격차를 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에 대한 입장을 네, 전체적으로 안성의 전 지역을 한 번에 실시하면 더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성은 전체를 한꺼번에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와이파이망이나 도시가스나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면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고 도심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면 지역하고 불균형이 심해진다고 해서 도심에도 도시가스를 안 놓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부터 놓고 점차 면 지역으로 확산해 가는 것이 안성 전체의 발전을 가져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와이파이망은 도심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고 점차 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민주당 총선 제1공약이 무료 와이파이망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 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우리 안성시가 앞장서서 나간다면 우리 안성시는 정보에 있어서는 가장 첨단의 기업들이 와서 창업하고 싶은 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기영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김보라 후보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보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학년만 사실은 정원에 오바되는 경우인데요. 아까 그 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학교에 대한 설립 사무는 교육청과 교육감인데 시장으로서 그 약속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네. 교육청 업무가 확실합니다. 근데 교육청이 예전과는 다르게 교육청 예산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모토도 아이는 학교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이 함께 키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도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시 예산이 교육에 투여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 경쟁을 펴는 데 있어서 안성시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고 점차 강화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공도 지역은 일정 정도 교육청하고 논의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건설 시에 부지를 건설업자가 기부 체납한다고 하면 그리고 인구의 추이를 봐서 공도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있고 교육청이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교육청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사회자 질문에 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시민 추천 의제로 다문화 정책 관련입니다. 안성시의 거주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생활 지원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 지원 정책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성시 주민으로서 이들의 융화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자, 먼저 이기영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정책 이전에 먼저 외국인들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려하는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치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입니다. 우리가 꺼려하는 많은 일들을 그들이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국적을 떠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별 전담 상담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국어를 내국인과 똑같이 구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다문화 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 가정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다문화는 안성 문화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다문화 인플루언서를 육성하고 시민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성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보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난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단일 민족 대신에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이주 노동자,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포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안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자녀, 유학생을 포함해서 현재 18,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다문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다양성, 포용성 문화를 확산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통합가족센터를 조기 완공하는 한편 3개 언어센터를 설립해서 다문화나 중도 입국자 등의 언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안성시에도 다문화 가정이 적진 않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충돌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가정이 또 해체되는 일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 안성에서도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을 모두 통합하는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을 증설이나 새로 건립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관리기구를 일원화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종합복지관에서는 쉼터 및 문화공간, 취업교육을 위한 공간, 또 다문화 사례를 이용한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매우 유익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다문화 가정들의 모든 구성원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안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토론 유형을 좀 달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개별 질문의 시간입니다. 후보자는 다른 두 후보자에게 자유주제로 개별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보라 후보가 이영찬, 이기영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김보라 후보, 이영찬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공약 관련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점진적 지원 확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안성은 무상급식을 시작해서 현재는 식재료 전액을 고등학교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점진적 지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수로 비처리 구역을 확대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개발이 되면 하수 종말 처리장을 신설해서 하수 처리내 지역을 확대하는 게 맞는데 비처리 구역을 확대한다는 이영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보라 후보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수도 비처리 구역은 지금 안성시 전체에 그 도시화가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농촌 지역, 안성시를 둘러싼 그 보겐면, 그다음에 금강면 그쪽에
사실 하수도 처리 구역이 사실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민원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연면에 특히 그 면사무소 가는 방향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도시화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에도 하수도 처리 구역을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공장지대나 이런 데는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부 농촌 지역에는 거의 하수도 처리 구역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다가 안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 지역으로다가 확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공약에 넣게 되었습니다. 또 그 고등학교 그 점진적 그 무상급식 처리는 저희가 그 시의원 할 때 이런저런 그 했는데. 네. 자, 이번에는 김보라 후보가 이기영 후보에게 개별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기영 후보님에게도 공약 관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건립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2009년, 2012년 안성에서 시도했다가 좌절됐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30만 평 규모의 대단위 개발이 안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을 확대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2009년과 2012년과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도시개발공사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 안성을 지나다 보면 정말 그 면 단위만 가도 마을에만 가도 산화리 깎아내고 동네나 민가 주변으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안성시가 직접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2010년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그 취소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반대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안성시가 계획적으로 그리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안성을 만들려면 도시개발공사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영찬 후보가 이기영, 김보라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영찬 후보자, 이기영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문을 통해 밝히신 공약들 중 공사대금의 50%를 안성에서 사용하게끔 하는 공약과 그 체결임금 해결부서를 설치한다는데 이 상회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조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약의 취지는 옳고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그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영신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성남시, 용인시 그 인근 타 도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공사대금의 50%가 안성 자재를 구매함으로써 안성의 이익을 지키는 이러한 제도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와 법을 정비해서 앞으로 안성 주민들에게, 안성에 관련된 분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불임금 관련돼서도 앞으로 이거는 각 팀을 만들어서라도 꼭 해결하도록,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안성시 업자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영찬 후보가 김보라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김보라 후보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청인데요. 2011년에 사업비 180원을 들여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도읍 인구라면 인근 평택시처럼 공도 출장소로 승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마디로 중복성 예산이라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장소하고 시민청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공서의 의미를 갖는 게 출장소라고 하면 시민청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공도 주민분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의 읍단위로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다양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갖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의 시민청처럼 관공서하고 복지, 문화시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공간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 흐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도에도 그래서 관공서의 과거의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형 공간으로서 시민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후보자 개별 질문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기영 후보가 김보라, 이영찬 후보에게 각각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기영 후보자 먼저 김보라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김보라 후보님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김보라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민만 믿고 온 무소속인 제가 단일화를 먼저 제안했겠습니까? 김보라 후보님의 단일화 결렬 반박 기사를 보면 캠프 차원이 아니고 진보 인사들이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캠프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권 아무개 사무장과 유 아무개 총괄 선대본부장이 다녀갔는데 이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보도에서 그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고 각각의 캠프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개인의 후보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입니다. 많은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뽑아준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의 입장과 당의 입장과 다르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와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성이 과거의 보수 정권에게 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새롭고 변화된 시정, 우리 민주당, 진보 진영이 안성시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염원과 우려를 담아서 1대1 구도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하지만 저희 민주당은 방침이 어떠한 정당하고도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저희 당의 가치와 이념을 믿고 따라주시는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평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진보 진영의 많은 분들이 진행한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네, 자 이기영 후보자 이번에는 이영찬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완전공영제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완전공영제는 시에서 이제 버스 노선을 직접 사서 직영하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래 수익까지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버스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고령퇴직자 어르신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의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 물론 뭐 버스 회사에 모든 재산을 인수를 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거기 버스 가격이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 땅 가격이 어떻게 되고 또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공영제를 한다고 하면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상의하고 소통해 가지고 가격이나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버스 회사를 인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고령퇴직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다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할 거고, 그다음에
기업과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를 연계해서 만들겠습니다. 기업을 아까 제가 세일즈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청소년이 필요하면 청소년이 회사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필요하면 어르신을 유유적절하게 회사와 MOU 체결을 해서 노령 퇴직자들이 안정적으로다가 그 노령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 개별 질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코로나19 대책 관련 안성시 예산 활용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가계 경제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성시의 가용 예산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자, 먼저 이영찬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긴급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의회 결정은 25만 원으로 협의가 된 듯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김보라 후보 측에서 발표한 20만 원과 절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시장으로 당선되면 제가 약속한 대로 즉시 추가 5만 원에 대한 지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만 원씩 지급 규모는 총 한 460억이 되는 거고 추가 5만 원을 더하면 총 55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총 240억 규모의 관내 약 12,000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 보조금을 매월 100만 원씩 2개월에 거쳐 총 200만 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60억 규모로 대출담보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고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금에 100억을 예치해 이자 또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내용처럼 기금 재난 관련 지급 총 지원액은 95억, 950억 정도가 됩니다. 안성시의 가용 예산이 이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국민들은 정치인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데 공당 후보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심할 금할 수 없습니다. 김보라 후보의 혁신이 이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가 차원의 확장적 재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안성시 경우 1,600억 원이 넘는 가용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인 대책입니다. 저는 5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평택은 39명이나 확진자가 있는데 안성은 1명을 제외하고는 지역 내 확산이 없는 청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안성은 유동인구가 없는 낙후지역이라는 것과 특히 전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지급수단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나머지 공과금도 제가 제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생계에 큰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책도 꼼꼼히 준비해 국가의 추경예산 확보와 공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안성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 위급 상황을 고려하여 각 단위별로 전문가 관련 시민들과 메뉴를 만들어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지역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없는 관계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를 했고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및 추경안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일 안성시의회가 시민 1인당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총 459억 원의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추경안 공약 발표 이후에 현장을 찾아다니며 피해 상황을 챙기고 안성의 경제가 안성 시민의 삶에 미치는 피해가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초 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공약을 말씀드렸지만
공약집에는 500억 원 규모로 증액을 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에 200억 원,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에 80억, 저소득층 특수고용직 돌봄 노동자 등 긴급 지원에 80억, 전염성 질환 대응에 50억, 그리고 이후에 시민들이 제안하고 전문가들과 협의된 긴급 지원에 90억으로 총 500억에 추경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공통 질문의 시간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유천 송탄 개발 규제 및 SK 하이닉스 오폐수 문제입니다. 안성시는 유천 송탄 취정수장 상수원 규제로 인해서 안성시 서부의 개발은 막혀 있고 용인시 원산면에 추진 중인 SK 하이닉스 공장의 오폐수가 안성시 고3 저수지 등으로 방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추후 안성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규제를 피해서 안성시 서부를 개발하고 오폐수 방류로 인한 오염을 막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기영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취수장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가 풀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경기도지사에게 안성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처음부터 용인시 관점에서 진행되어 온 사업이지만 그 폐해는 모두 안성이 감당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국가 차원의 산업이고 안성도 많은 안성 시민들이 대기업 유치를 바라고 있어 무조건 반대한다면 이후 다른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면 무조건 반대보다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합당한 안성의 이익을 받아낼 것입니다. 용인의 관점이 아닌 안성의 관점에서 안성의 이익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취수장 문제는 단순한 규제 해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도시 발전을 위해 안성이 얼마나 희생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맞서더라도 안성의 이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현재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폐수 문제와 연동해서 해결하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부당한 규제에 폐수까지 떠넘기는 것은 결국 경기도가 안성에 너무 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점이 생길 것이고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은 대기 환경에도 향후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이 사라진 구시대적인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천 송탄 취정수장의 규제가 바로 이렇게 폐지돼야 될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현재 두 취정수장은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3개 지자체 공동 용역 결과 필요시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두 취수장을 폐쇄해도 평택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고 먹는 물 공급은 광역 상수원을 통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규제 해제는 시설 관리자인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수원 보호객의 합리적 규제 개선을 약속한 도지사와 협력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오폐수 방류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됩니다. 더 이상 안성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성 시민의 이익을, 안성의 미래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영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유천 송탄 취수장은 평택시장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 두 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송탄 평택 취수장, 유천 송탄 취수장이 사실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시장이 당선되면 즉시 도지사님과 평택시장을 만나서 제가 무릎 꿇는 한이 있어도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이닉스 오폐수 문제는 이것도 있어서 안 낼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가 막겠습니다. 또 한강유흥청에서는 안성시와 꼭 협의를 해라고 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에서 안성 지역의 의견을 실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안 될 일이죠. 제가 이는 온몸을 바쳐서 꼭 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공통 질문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축산 악취 등 문제입니다.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축산 악취 및 축산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축산 악취 등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자, 김보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축산 악취 폐수 무단 방류 문제는 주거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풀어야 할 사회적 숙제입니다. 우리 안성은 전국 최대 축산 지역으로 전국에서 3%, 경기도에서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일일 발생량도 총 4,400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에 걸맞는 축산 가축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려면 필요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도 단속 업무를 분리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악취 발생 현황 실태 조사 등을 하고 악취 저감 계획을 매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종별로 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뇨 처리 시설 및 축분 관리 현황 전수조사, 악취 검사 강화 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사 의무화 1년의 계도 기간 동안에 우리 축산 농가들이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영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축산 악취 문제는 사실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시의원을 할 때 그 민원의 상당수가 그 축산 그 악취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반드시 그 축산 악취는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원인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사 내부 외부에 투구엔 냄새가 있고 분뇨처 시설에 의한 냄새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화물 살포에 의한 냄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악취물질은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에 비롯된 냄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추진을 하고 통과가 되면 국비 보조를 받아서 각종 사육 환경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악취 없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을 단지를 점차 확대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축종에 관계없이 전 축산 농가의 생균제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기정화 포집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안성 시민들이 못 살겠다고 말하는 것 중 제일 순위가 사실은 축산 악취입니다. 인구가 늘고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축산은 안성의 커다란 기반 산업이고 농촌이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 축산의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 오히려 안성으로 견학을 오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축산 냄새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님비 현상으로 내 집 앞에 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현재 축산과 관련하여 축분 처리장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위스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가칭 알프스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빠르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보와 기술은 투명하게 오픈하고 가령 적합한 장소가 제시될 경우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일자리와 자녀들에게는 장학금 등의 혜택을 주며 상생하도록 권역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시절 지금 모든 후보들이 말하는 동탄과 청주공항의 철도 노선을 제안하고 추진했으며 대통령 공약까지 만들도록
진행한 뚝심 있는 추진력으로 반드시 성과를 일궈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을 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영찬, 이기영, 김보라 후보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영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선거 방송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팁으로도 지난 방송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리고 국민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행정공백은 물론 안성발전을 후퇴시켰습니다.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안성 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호 2번 이영찬을 선택하시면 부지런한 이영찬이 안성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후보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게 마무리 모두 발언입니까? 마무리 1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까? 이거 빼주시죠. 시민들이 선거운동 기간 14일 보는 것으로 후보를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소통하며 후보자들이 보여준 행동 하나, 말 하나 모두 염두에 두고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실체는 과거를 걸어온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성에서 나고 자란 진짜 안성 사람 이기영은 과거를 숨길 수도 없기 때문에 당선되려 하는 허언이나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시의원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기영은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안성 역사의 큰 전환점에 들 것입니다. 저 이기영을 2년 써보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오로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생각과 시민의 상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안성의 이익을 지키겠습니다. 안성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시장만 잘해도 안성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혁신입니다.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안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지원과 경기도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금 안성이 기나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중앙정부 대통령 모두 민주당 출신입니다. 안성시에도 민주당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제가 안성시장이 되면 안성은 경기도의 협조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바꾸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안성의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참가해 주신 후보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TV로드 기남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오늘 이 방송에 이어 14일 화요일 오후 6시에 한 차례 더 기남방송 채널 1번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꼼꼼히 따져보시고 오는 15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